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표현을 알아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의 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걸 봤다. 일단 기본적으로 탐이 보는 행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아들의 행동은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탐이 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행동을 뒤에다가 써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to라는 것을 썼는데 이 표현에서는 지금 to를 안 쓰고 있죠. 어째서인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투부정사를 도대체 왜 쓰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투부정사라는 것의 이름은 to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안일부 정할 정자를 써가지고 정해지지 않은 행동을 나타내주는 말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to를 쓴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처럼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이 표현을 써보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정해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것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장을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탐이 하는 행동은 보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고요. 이 보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의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의 아들의 행동은 당연히 영어를 공부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탐이 보는 행동은 정해진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아들의 행동도 당연히 정해진 행동이기 때문에, 확정된 행동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to가 없이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see라고 하는 보다라는 뜻의 동사를 쓸 때는 행동에 대한 표현이 투부정사 없이 그냥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과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도 마찬가지로 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저기에 과거 형태로 쓰면 안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동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문장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사 하나에 문장 하나, 동사 하나에 문장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은 지금 동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표현에서 study라고 하는 것을 과거 형태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또 하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문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동사가 아닌 의미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간이 없이 의미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서 시간을 제외하고 단지 의미만, 다시 말해서 동사의 원형 형태만 나타내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동사의 원형을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과거 형태로 쓰면은 틀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것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것은 동사 앞에 to를 이용해서 이렇게 to 부정사로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to가 없이 동사의 원형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문법에서는 to 없이 그냥 쓴다라고 해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과 비슷한 문장들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의 아들이 노래 부르는 걸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탐이 듣는 행동을 하고요. 이 행동과 관련 있는 것은 당연히 그의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행동이 뒤에 나타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한 표현을 그냥 to 부정사 없이 동사 원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는 무언가가 팔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죠. 마이크가 느꼈는데요. 이 행동과 관련 있는 것은 당연히 무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언가의 행동을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데요. 행동에 대한 표현 to 부정사 없이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제이는 그 소년이 공을 차는 걸 지켜봤다 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주어 동사 나타나야 되는데요. 제인이 지켜보는 행동과 관련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소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소년의 행동이 뒤에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행동에 대한 표현이 to 부정사 없이 그대로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부 다 동사가 감각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to 부정사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을 문법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제이는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더 보이는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는 목적격 보어가 나타나는 O형식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O형식 문장에서 지금 동사가 지각동사일 때 이런 식의 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는 바로 원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 남자가 길을 건너는 걸 봤다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내가 봤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보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 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행동을 이렇게 to 부정사 없이 그대로 써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 남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걸 봤다라는 표현인데요. 보시면은요. 건너는 것과 건너고 있는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운 거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걷는다라는 표현 그냥 동사를 쓰면 되고요. 걷고 있다라는 표현 이렇게 ing를 붙여줬었죠? 그들은 공부한다라는 표현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공부하고 있다라는 표현 이렇게 ing를 붙인 적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동사의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변화 형태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개는 동사라고 했고요. 뒤에 있는 두 개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뭐된 상태를 나타내주는 상태분사 그리고 뭐뭐 해주는 상황을 나타내주는 상황분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상황분사는 뭐뭐 해주는 뭐뭐 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로도 쓰지만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을 나타내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현은 당연히 진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ing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 동사 나오는 것 똑같고요. 그리고 그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거 the man이 나오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뒤에는 바로 행동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건너고 있는 이라는 표현 바로 ing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표현은 의미상으로도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사 원형을 쓸 때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은
이 남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는 행동을 전부 다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황분사를 쓰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황분사를 쓸 때는 이렇게 건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간에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문법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이는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타나는 O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O형식 문장에서 동사가 지각동사일 때, 이런 식의 지각이나 인지를 나타내주는 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는 지금 원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ng 상황 분사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